네, 안녕하십니까. 우동 한바퀴입니다. 요즘 핫하게 잘 나가고 있는 양림동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제는 양림동의 어설픈 주민 고수들의 숨겨진 스토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물론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성유사 가옥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집은 중요치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역이 갖고 왔던 자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의 흔적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내용들을 마을과 지역의 문화로 어떻게 녹여내면서 갈 것인가, 또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지역에 자원화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개발하고 사람들과 이걸 공유하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가 지금 원적 펭귄 텃밭입니다. 원래 얘가 텃밭이었는데 그 채소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여름 배추 같은 거 심어 가지고 우리 동네 이거 펭귄 주막 되기 전에 그 진목상이라 했거든요. 거기서 보리밥을 해 가지고 여기서 고추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해다가 비벼먹기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를 했어요.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펭귄 골목의 시작이 주민이 나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소박하게 실천했던 게 브랜드화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그게 양림동의 제가 우선 희망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양림동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생기는 걸 준비하면서 양림동을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불과 한 10년 남짓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2008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아시아 문화 전당의 배우로서 양림동을 근대 역사 문화를 만들 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300억이라는 어떤 적재 자금을 투여하면서 사실 외부의 어떤 압도적인 자금이 작동하면서 양림동이 이제 부각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주민들의 상실감도 큰 거잖아요. 외부의 동력으로 움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펭귄골목 같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브랜드화하는 어떤 훌륭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는 이제 주민이 좀 나설 때가 됐다. 주민들이 숨어있는 고수가 숨어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나의 일거리가 되든지 내가 만족하든지 내가 무슨 자원봉사를 하든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리를 촘촘하게 만드는 게 앞으로의 좀 양림동의 과제가 아닐까. 이번에 도시적 뉴딜 사업도 들어와가지고 또 자금이 되고 투입되면서 이제 환경도 개선되고 건물도 많이 생기는 효과는 있지만 또 주민은 소외받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그 주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바라보는 시점 그 정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사업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뭔가 사업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이 주민자치 시대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적이군요.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3.1 만세운동길은 난이란 고개를 넘어가지고 여기 이제 남궁역 집에서 모의를 하고 숲이아울에서 태극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국심이 강했던 여학생들이 그냥 종이에다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속지마 앙빼로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장날이 3월 8일이었고 작은 장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3월 10일에 시작을 했답니다. 선교사분들이 들어와서 아까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면서 그 자양분을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광주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나온 게 저는 이제 그 3.1 운동을 통한 어떤 그 이제 어떤 의식운동, 독립운동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보니까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예술, 문화 기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래서 초기에 문학인을 하면 우리가 유명한 가을에 기도하소서라는 김현승 시인도 우리 이곳에서 살으셨고, 그다음에 음악으로 대표하는 뭐
중국의 3대 성인이라 3대 성 음악가라고 이야기하는 정일성 선생님도 여기서 태어났고 미술로 대표하면은 또 뭐 지금 요즘 우리 무등산의 정신을 뒷가고 있는 그 이강하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인으로 뭐 이수복 봄비라고 하는 이수복 시인이라 무수하게 많은 문학 예술인들이 또 이상하게 양림동을 터전을 해서 당신의 어떤 예술의 혼을 불살았던 산실이다.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양림동의 기본적인 어떤 관광 베이스를 형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옥자의 말에 하면 뭐 이렇게 원주민이 집값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작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있지 못하고 벌써 나가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얘기들이 벌써 이야기되고 있다라면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정말 많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역사문 아까 정엄 선생 비부터 시작한 양림동의 터무니와 이런 것들을 쭉 살리고 그것을 뭐 시주라 그런다라면 날줄로 양림동의 인물들과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내용들이 골목 공간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수복 선생의 봄비가 있다라면 양림동의 한 골목에 가면 이수복 선생의 봄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근데 이수복이 살았다더라. 전라도 말로 근데 맞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작은 동판이라도 시가 새겨진 동판이라도 이수복 선생의 무슨 작은 뭐 이렇게 앉아 있는 벤치라도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뭔가 같이 내가 이수복이라는 시인이 지금은 곁에 우리 곁에는 없지만 그 사람과 나의 유기적인 이런 정서적인 교감들이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런 흔적들이 좀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시라도 야 양림동에 가니까 보도블록이가 세상에 이수복 선생의 시가 있어야 뭐 혹은 동계비가 마을의 캐릭터로 곳곳에 화장실을 알려준다더라. 뭐 소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유원 선생의 그림이 마을의 대표적인 뭐 어디 한 골목에 한 풍경이 아스라니 거기에 있다더라.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광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관광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렇다면 주민도 행복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작가도 행복한 접점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향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양림동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보물, 스토리, 이야기 이런 거리를 어떻게 하게 재가공하고 재구성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 거냐 외부의 사람도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골목도 분위기 있는 골목을 느끼고 싶은 거고 문화적인 환경도 느끼고 싶은 거고 또 운치 있는 카페도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다 이걸 아우지는 게 핵심이 아닐까 욕심이. 갑자기 이렇게 펭귄 마을이 이제 뜨고 이 양림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쉬운 이제 카페부터 들어서는데 사실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그 발전의 어떤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그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골목을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이걸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 주체가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가 꼭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양적 자원과 뭐 돈, 컨텐츠, 자본 뭐 이런 것들은 투여가 되는데 결국은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뭔가에 대한 행정의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민주체의 발굴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 사는 그 누구도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세 분께 정말 많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림동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오늘 이런 우리 동네 한 바퀴 같은 마을 방송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림동은 제가 들어온 뒤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마을입니다. 정말로 옛날에 그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주민 간의 서로를 화합하고 정을 나누는 곳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 문화에서 살아왔지만 양림동을 더 제가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그 양림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가 지켜내고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과 내용은 뭘까? 이건 명확하다. 예. 빈 공간만 나오면 거기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과연 옳을까? 물론 뭐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서 뭐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나중에 큰 장점과 그 불과 한 10년이 채 안 돼서 실제적으로 10년이 안 된 사이에 지금 양림동의 땅값이 몇 배가 뛰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양림동에 아까 말한 이수복 시인의 봄비가 새겨지는 골목이 훨씬 더 광주와 양림동을 더 양림동답게 만드는 공간이 되어갈 것이다. 그래야지 땅값도 오를 것이다. 네. 이 말을 좀 저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관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양림동 그 행복발전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내가 양림동에서 하는 게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약간의 일거리도 생겨갖고 맞아요. 좀 소득도 좀 생기면서 근데 내가 그 일을 했더니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 거지 자꾸 관광으로 하면 건물 지으려고 하고 자금이 압도하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그러면 소외받기 시작합니다. 주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참여하고 문화적으로 결합하고 하는 생산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패러다임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양림동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동 한 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단 꽃이